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스크립트 릿, 이 세 개를 합쳐서 제가 뭐라 한다 그랬어요? 스크립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좀 했고요. 자, 다음 이제 봅니다. 지시자예요. 지시자. 페이지 지시자. 뭐 그리고 include 지시자. 그리고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자.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보면 알아요. 지시자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요게 바로 지시자예요. 요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알겠어요? 골뱅이가 붙어 있는 게 지시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이지라고 붙었죠. 이거는 이제 페이지 지시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다가 골뱅이 해서 자 이렇게 아이고 퍼센트 골뱅이 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뭐 임마 왜 이러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자 뭐 내가 잘못했나요? 여튼 자 요렇게 퍼센트 하고 자 골뱅이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골뱅이 지시자인데 왜 위에 퍼센트가 하나 더 있어요. 3번 지워야 돼요. 이건 뭐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열려 있어가지고. 아 이건 바보가 이거 왜 여기다가 열어놨노? 자 이게 페이지 지시자인데 자 여기에 우리가 여러가지 지시자가 여러가지가 아니고 3개가 있는데요. 페이지는 이 페이지의 속성을 잡는 게 페이지 지시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리고 include라는 지시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파일이라는 걸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페이지에 파일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include 지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이건 뒤에 가서 제가 할 건데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태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JSTL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FMT 태그 그리고 코어 라이브러리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땡길 때 쓰는 게 바로 이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자입니다. 알겠죠? 예, 여러 3개가 있는데 이제 이게 때문에 그랬구나.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지시자는 말 그대로 지시하는 놈이에요. 영어로는 우리가 디렉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렉티브 지시자 디렉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봅니다. 페이지가 있고요. include가 있고 태그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리고 요렇게 골뱅이 하나 넣고 속성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페이지는 해당 페이지의 전체적인 속성을 지정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include는 우리가 C 언어를 배우면 shop include 이거 열고 stdio 이런 식으로 .h 헤더 파일을 include 시키겠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파일을 포함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각으로. 그래서 별도의 페이지를 현재 페이지에다가 삽입을 시키는 지시자가 바로 include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그 라이브러리는 아까 말씀드린 JSTL이라든지 우리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땡겨다가 쓰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디테일하게 JSTL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 지시자는 보통 기본값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후에 속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페이지 지시자에 뭐 랭귀지 속성, 익스텐즈, 뭐 임포트, 세션, 뭐 버퍼, 오토 플러시 아주 is error 페이지 뭐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 10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는 일은 페이지의 속성을 지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주로 사용되는 언어를 지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자바 util의 arrays 메서드, arrays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import를 해야 되죠. 그죠? 맞나요? 그렇지, 그렇게 하듯이 import문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게 지금 arrays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지금 배열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 배열, 이걸 이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import를 해야죠. 그죠? 맞나요? 예, 요렇게 속성들이, 페이지에 속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include입니다. include는, 자, 홈페이지, 요거하고 유사한 게 또,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액션 태그라는 게 있어요. JSP 액션 태그.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페이지 지시자는 이렇게, 아이고, 퍼센트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페이지 지시자라고 했어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include 해서 파일 속성에다가 내가 어떤 파일을 포함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main.jsp 이렇게 내가 포함을 시키고 싶어. 맞죠? 그러면 이렇게 포함이 돼 버려요. 어느 순간 포함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놈이 액션 태그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자, JSP 여기에 include라는 놈이 있죠. 그죠? 여기 안 보입니까? JSP include 보이죠? 예. 이것도 페이지를 삽입을 시키는데 두 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액션 태그라는 거고, 이거는 페이지 지시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파일을 둘 다 모듈화 하는 기능으로 많이 써요. 쓰는데, 이거는 이제 조각처럼 때려 넣을 때 쓰는 거고, 포함시켜가지고 페이지를 포함할 때, 얘는 페이지를 갖다가 다시 제어권이 넘어오는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자, 봅니다. include 지시자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뭘 설명을 했냐면, 홈페이지의 경우에 우리가 반복되는 것들 많죠. 뭐 헤더라든지 아니면 메뉴 혹은 푸터 이런 것들. 그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또 뭐 우리 홈페이지 가보죠. 우리 학교 그것도 갔을 때, 자, 이게 푸터입니다. 예? 예, 이거 맨날 나오잖아. 예. 그리고 위에 상단에, 자, 내가 이쪽으로 가도 여기 이거 뜨지. 또 밑에 뜹니다. 맞죠? 이게 바로 이제 푸터, 위에는 메뉴. 보통 내부바, 내비게이션 바로 우리가 흔히 만들고, 자, 이렇게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 include 지시자나 혹은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페이지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include 지시자는 현재 페이지 내에 다른 페이지를 삽입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파일 속성을 이용을 하는 거고, 자, 아까 제가 잠깐 봤듯이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거는 현재 이 페이지는 include JSP 페이지입니다. 현재 이 여기 작성하고 있는 페이지, 보여지는 페이지, 작성하고 있는 이 페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요거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include 지시자가 왔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include 01.jsp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페이지를 실행하고 다시 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include 페이지입니다 라고 요걸 출력을 했고요. 요 파일을 포함을 시키니까 얘를 찍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돌아와서 얘를 찍은 거죠. 되십니까? 예.
그래서 실행 순서는 include 먼저 JSP 얘를 찍고 그 다음에 include 01.jsp 갔다가 찍고 다시 include로 돌아왔죠. 맞나요? 네, 요렇게 조각처럼 삽입할 때 우리가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스는 나중에 같이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는 말씀드린 바대로 커스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러한 거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만들어 두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JSP 파일이라고 할 값이라도 지금 여기에 스크립트릿이 몇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HTML 태그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냥 막 이렇게 번잡하단 말이지.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태그를 넣어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JSP는 태그만 입력하게끔 만들어주자 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JSTL이라는 이제 아파치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용하고 사용을 해볼 텐데, 거기에 core, fmt, sql, 그리고 fn, 펑션, 그래 5가지의 XML까지 포함해서 5가지의 라이브러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 자바 코드를 이렇게 넣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로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URI하고 프리픽스 속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그래서 적었죠. JSTL 학습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자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보죠. 14장 여기서 했나 내가?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게 태그 라이브러리예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태그 라이브러리즈 스탠다드 컴팻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웹 컨텐츠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if 구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 if 구문을 만들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자 여기에다가 내가 여러분들은 만들지 마세요. 자 그냥 테스트 파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고 테스트 JSP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컨트롤 해서 이렇게 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자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우리가 JSTL 중에서 코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터예요. 코어의 약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EL 태그고요. 그래서 여기에 if 해서 테스트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스크립트리 자바 코드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예.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가독성도 좋아요. 그리고 유지보수도 쉽고요. 왜? 태그 라이브러리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자바 코드를 수정하면 재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재컴파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맞나요? 예,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 14장쯤 가면 우리가 배울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태그 라이브러리를 쓰는 예제예요.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요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시자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지시자, include 지시자,
그리고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몇 장이에요? 5장이죠. 5장 이론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죠.